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채권 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결정, 속가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의 주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가액은 배당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파산계속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470조. 여기서 말하는 파산계속법원이란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의 관할법원과 마찬가지로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를 포함하는 조직법상의 법원을 의미합니다.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법 463조의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나 464조에 의해 이의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수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4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자가 제기하거나 수기한 소송도 포함됩니다. 종래 실무상 파산채권자표 기재무효 확인이소, 파산채권의 확정과 관련한 부인이소 등도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으로 봐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결정의 절차. 실무상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해 파산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서울회생법원이 제기되거나 이송되어 서울회생법원이 수소법원이 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수소법원이자 파산계속법원에도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상 원고가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소액이 인지를 붙여 소를 제기한 후 파산계속법원에 당해소송의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을 신청하고 소송 목적의 가액결정을 받아 미납하거나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제기 직후에 신청되지만 제1심 종국 판결이 선고된 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후에 소송 비용의 확정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 예정을 표준으로 하여 소송 목적의 가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의 기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배당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당 예정액은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의 파산관제의 보고서에 기재된 예상 배당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보고서에 기재된 환가 가능한 재산 총액을 시인된 채권으로 놔두어 계산한 비율을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미 보고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거나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 신청이 있을 때까지 한가 현황이나 파산채권 총액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 목적의 가액을 결정에 앞서 파산관제를 하여금 배당 예정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한 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을 구하는 파산채권에 별채권이 있더라도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심판 대상은 파산채권 그 자체이므로 별채권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피담보 채권액 전체를 기준으로 소송 목적의 가액을 결정합니다. 불복 방법.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에 대해서는 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특별 항고는 가능합니다. 제도의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 이미 파산계속법원이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을 하였는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패소자가 상소하면서 종전에 결정된 소송 목적의 가액을 감액받을 의도로 제도의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목적의 가액은 한번 결정된 이상 신금마다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을 따로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방법이 불복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도의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일부 승소의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도 일단 제1심에서 속가가 결정된 이상 다시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중에 배당 예정액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소송 목적의 가액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청구 취지가 변경된, 확장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소송 목적의 가액이 결정된 적이 없는 이상 파산계속법원이 당시 그 소송 목적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해야 됩니다. 소송 결과의 기재. 법원 사무관 등은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이의소가 46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때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합니다. 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의 결과는 종국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송의 확정적 결론, 즉 판결이 확정,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조정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의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는 법 463조의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나 법 464조에 의하 이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수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법 4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중국 판결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자가 제기하거나 수기한 소송도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가 법 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는 그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판결의 효력은 당해 소송이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지만 파산 절차와 같은 집단적 채무 처리 절차에서는 채권조사의 대상이 된 파산채권을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채권조사 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다른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판결의 효력을 확정한 것인 바 채권조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나 파산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신고를 한 파산채권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파산채권자도 이에 구속됩니다. 소송비용의 상한 등 파산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였으나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부담 재판 및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등에 따라 이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소송비용 상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지출되고 이의자가 파산채권인 경우에는 파산채권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며 파산재단에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여 승소한 경우 파산재단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포함합니다. 이걸 받을 때에는 이의를 주장한 파산채권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소송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의 한도라 함은 이 채권의 우선권이 배척되어 일반 파산채권으로 배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과 일반 파산채권으로서 배당받게 될 배당액의 차액, 이 채권 자체가 배척된 경우는 그에 대한 예상 배당액을 말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를 진술한 파산관계인이나 다른 파산채권자 측에 보조참가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보조참가인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법제 46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채권 시부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결과 기재와 그 다음에 소송 목적 가액 결정, 소가 결정 소송 어떻게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